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4년 2월 27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위증교사 사실에 대한 증언뿐 아니라 백현동 사건에 대한 중요한 진술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 말미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또다시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읍소가 이어졌는데 재판장이 냉정하게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일정을 비워달라, 일정을 연기해달라, 자, 이렇게 요청한 것이었는데 재판장은 일정대로 재판을 연기하겠다, 그런 사정을 다 봐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거절한 것이죠. 그리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은 채로 그냥 재판을 진행하겠다. 자,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거의 두 손을 모아서 빌듯이 읍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참 여러모로 모양 빠지는 이런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매우 단순한 사건이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아주 다른 복잡한 사건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혐의도 단순하고 지금 거의 물증이 다 나온 상태입니다. 자, 우선 이 위증교사를 한 당사자인 김진성 씨가 자신이 위증교사를 받아서 위증을 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 녹취록도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녹취록과 이 당사자의 진술만 하더라도 물증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증교사 사건은 사실 재판 여러 번 진행하지 않더라도 결론이 빨리 나올 것 같다. 자, 이 위증교사 사건 당사자인 김진성 씨가 어제 아주 당연한 진술을 했습니다. 이 허위 증언을 요구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지사가 이런 부탁을 하니까 굉장히 중압감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위증을 했다라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위증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아는 대로 말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그리고 위증을 요구할 만한 그런 가까운 관계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자, 김 씨와 저와의 관계는 애증이 있는 매우 위험한 관계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위증을 부탁할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진성 씨가 재판정에서 매우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토로를 했는데,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 공판에서 이 대표가 소위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거대 야당 대표인 이 대표에게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존중을 허물어뜨리는 모멸감과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매우 가까운 관계로 보였던 유동규라든가 김문기 전 차장이라든가 여러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꼬리 자르기를 해왔죠.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이런 스탠스를 취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케이스까지 있었는데 역시나 김진성 씨도 그런 모습에 상당한 배신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자, 김진성 씨 어제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직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정치인인 이 대표가 직접 수차례 전화해서 위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중압감을 느꼈다. 그리고 압박성 요구가 있었고 이 대표에게 우호적인 성남 지역사회 여론 때문에 허위 증언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자, 이 김진성의 위증은 역사를 바꾼 위증이었죠. 제가 과거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자, 2018년 경기도지사에서 있었던 이 허위 발언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무죄가 나는 바람에 이재명이 대선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무죄를 만들었던 결정적인 위증이 바로 이 위증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검사 사칭 전과가 누명을 쓴 거다라고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성에게 내가 누명을 쓴 거라고 말해다오, 이걸 위증을 요구를 한 것이죠. 당시 김병양 전 성남시장과 KBS가 짜고 검사 사칭에 대한 모든 것을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한 것이다 라는 마치 그러니까 없던 사실을 지어낸 거짓말을 법정에서 한 것인데 이게 결정적 위증이 되어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유죄가 날 것을 무죄로 만드는 결정적인 위증이 됐습니다. 그 덕에 대선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 아니, 이 정도면 김진성 씨에게 정말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될 만큼의, 아니, 이건 자기 목숨 살려준, 정치적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모른다. 무슨 애증이 있는 위험한 관계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위증교사 혐의는 김진성 씨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법정 진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관련 녹취록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위증교사 유죄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어제 재판 말미에서는 이재명 측의 또다시 이 읍소가 이어졌습니다. 재판 연계를 해달라. 3, 4월에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재판 연계를 또다시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나 재판장이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했고 3월 18일, 4월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 이러자 이재명 대표는 아주 고이 두 손을 모아서 여러 차례 부탁을 하는 듯한 이런 제스처까지 취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아주 초라한 모양새죠. 자,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겠다. 증인신문은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냥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여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도 얼마나 이 핑계 저 핑계로 재판이 연기됐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더 이상 재판을 미루지 않겠다라는 이 재판부의 의지가 확고해 보였습니다. 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백현동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죠. 김인섭 씨에 대한 김진성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자, 이 김인섭 백현동 개발 사업에 있어서 로비스트 역할을 해서 약 74억의 뇌물을 받았죠. 자, 그래서 알선 수재 혐의로 지난 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이재명이 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김인섭이 관여됐다라는 것을 자신은 전혀 몰랐다라고 부인해 왔죠. 그러나 이 김인섭의 그 재판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정진삭 측과 이 로비스트 김인섭은 매우 특수한 밀접한 관계로 보인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개발 비리에서 수많은 특혜가 있었죠. 민간 사업자에게 모든 이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것을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수차례를 뛰어넘는 이 용도 변경, 게다가 임대 아파트 비율을 아주 낮춰주는 것, 여러 차례 이런 특혜가 주어짐으로써 이 성남시에 아주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배임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이에 대해서 김진성은 김인섭이 이 사업에 관여한 것을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재명 측은 김진성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연락도 안 하던 사이였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아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관련 증거로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 자, 2018년 12월 22일에 이재명과 김진성 사이의 대화인데 여기서 김인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김진성에게 로비스트 김인섭의 그 근황을 묻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김 씨는 당시 증인이 한국식품연구원 관련 개발 사업을 김인섭에게 줬잖아요 라고 말하자 이 대표가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지 않았느냐 검사가 질문하니까 맞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검사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에 관여한 것을 이 대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가? 라고 묻자 김 씨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김 씨의 증언은 이재명 대표가 2012년 이후에 김인섭과 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이런 진술과 완전히 배치가 되죠. 그래서 이 백현동 사업에 로비스트 김인섭이 개입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라는 이런 취지의 진술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손바닥으로 사실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이 수천억의 이 민간 이익이 발생하는 이 사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그렇게 몰아주는데 이걸 몰랐겠느냐. 자,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는 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김인섭에 대해서도 몰랐다
라고 했지만 아닌 것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고, 김진성에게 대해서도 몰랐다라고 했으나 네, 이렇게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라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죠. 자, 그래서 어제 재판은 참 여러모로 이재명 대표가 모양을 구긴 이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증교사, 백현동 사건, 지금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총선까지는 잘 치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이런 계속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해보는데, 그래서 참 이런 사법 리스크로 궁지에 몰리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주 사실은 논평할 가치가 없는 민주당의 황당한 이런 공천 논란들, 이런 것으로도 이재명 대표 여러모로 참 초라해 보이는데 결국 그 끝은 감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